반갑습니다. 12월 12일 두 번째 찾아뵙는 참여 뉴스입니다. 참여TV가 개국 방송을 한 이후로 참여 뉴스의 생방송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먼저 그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여러분들은 유스트림을 통해서 목요일 생방송을 만나실 수 있으며 그 주 토요일 날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니 다시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저희 참여 뉴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참여 뉴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방송 때 롯데 심층 취재를 저희들이 한번 보내드렸는데요. 롯데 취재 시리즈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번 롯데에 관련된 좀 심층적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경대학교 경영학부의 윤영삼 교수님을 모시고 롯데 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올해 들어서 롯데그룹에 대한 이런 좀 시민들의 운동이 좀 굉장히 많이 활발해진 느낌입니다. 사실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올해 들어서 이런 어떤 시민들의 운동이 활발하게 된 계기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한국에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지요. 그래서 뭐 경제 민주화라든가 이런 재벌 개혁 이야기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롯데 일가의 뭐 권력 상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벌어지면서 언론 등의 롯데 이야기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롯데의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이 재벌이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 생활도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많이 제기가 됐죠. 특히 부산 지역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롯데가 우리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롯데 때문에 우리도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알바 노동자들을 위한 모임도 갖고 그러면서 롯데에 대해서 뭔가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좀 대변하는 일을 좀 하자 이래서 전체적인 연대 활동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롯데에 대한 대응이 좀 확산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롯데가 사실은 이제 부산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알고 보니 부산 기업이 아니었다 이런 것들로 이제 시민들이 좀 많이 분노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부산에 붙어 있는 경남 혹은 울산 지역의 움직임들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주변에 좀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는 부산부터 이야기하면서 뭐 이야기를 좀 해가죠. 부산에서는 알다시피 좋은 롯데 만들기 운동본부가 결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본받아서 경남에서도 지난달에 롯데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가 이제 결성이 됐습니다. 울산은 아직 큰 움직임이 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부산, 경남, 울산 이런 대응 노력들이 좀 연대 활동으로 좀 확산돼야 할 것이고 아마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의 좋은 롯데 만들기 운동본부는 대략 롯데에 대한 요구사항을 한 17개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간담회도 개최를 했어요. 그리고 부산시 의회와 롯데와도 간담회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직 그쪽에서 별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토론회를 2차례나 개최했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 작업도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부산 참여자치연대의 경우 같은 경우는 현지 법인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면서 뭐 1인 시위를 지난 8월부터 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냥 소수가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부산, 경남, 울산 이렇게 좀 큰 지역의 어떤 시민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좀 운동을 해 나간다면 또 충분히 그런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혹시 뭐 롯데에서 이런 어떤 운동의 결과들을 보고 조금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는 그런 좀 낌새가 있습니까? 롯데에서는 뭐 반응이 시민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롯데는 사실 부산시장이나 경남도지사나 이런 행정당국하고만 만나서 일 처리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민들은 아주 무시하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얼마나 시민들이 강고하게 노력을 하는지 아마 롯데는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 1년쯤 해야 뭔가 대화를 좀 해보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마 행정당국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미지 개선, 뭐 이미지 추락을 막기 위한 노력 이런 조치는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시민들의 요구에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면서도 뭐 지금 부산의 북항 재개발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동부산 테마파크 컨소시엄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안 하겠다고. 뭐 대놓고 그냥 무시를 했다. 예, 뭐 그냥.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동 이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롯데 이제 간담회도 요청했는데 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마 뭐 시민들이 잘 아시는 롯데 자이언트 문제 이런데 이제 신동빈 회장이 뭔가 좀 챙기겠다 했는데 오히려 뭐 네이밍권 이런 헐값으로 요구하거나 그래서 아마 부산 시민들의 강고한 노력이 없이는 아마 롯데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 이제 하나의 팬의 입장으로서는 롯데 자이언츠가 잘 되면 저희가 또 기분은 좋지만 롯데 자이언츠가 잘 된다고 해서 이 부산 시민들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또 시민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정말로 행정 당국과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행정 당국도 무시당하고 있는 듯한 거대 어떤 기업에 이렇게 조금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 좀 드는데 맞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움직임이 좀 계속해서 돼서 예. 또 이제 좀 더 전국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예. 아니면 부산이나 어떤 경남, 울산이 이런 어떤 큰 이런 파동이 일어나서 조금 롯데 기업이 부산 시민을 좀 겁내고 예. 우리들 요구를 좀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한 말씀 이렇게 해주신다면. 예, 저는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좀 이 연구를 좀 하고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사실 롯데에 대한 연구가 거의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어쨌든 롯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좀 말씀드리고 아마 롯데가 사실은 얼핏 이렇게 둘러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잘 정리하고 어느 것부터 고쳐 나가야 되는지 뭐 이런 뭔가 시민들의 노력에 정책적인 도움이 되는 노력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경대학교 경영학부의 윤영삼 교수님이었습니다. 예.
부산교통공사 모범을 보여야 되는 공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기관이 지하철 청소 용역 업체들에게 뭔가요? 정말 예. 비참한 대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조은정 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련 패스를 먹어야 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미화원의 근무 환경. 지하철 미화원으로 일하는 이들은 대부분 평균 연령 50대의 여성입니다. 강도 높은 업무는 물론이고 그들의 열악한 휴식 공간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할 정도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역에 6명 근무하는 역이 있고 5명 근무하는 역도 있고 뭐 7명, 8명 있는 데도 있고 있는데 5명 근무하는 역에가 1호선에 한 9개 역사도 있어요. 그리고 4호선 같은 경우는 한 역에 3명씩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이 없어서 휴무도 맘대로 못 쓰고 오전에 근무하다가 오후에도 내려가고 또 오후에 밤에 9시에 퇴근하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6시까지 출근해가고 근무 들어가고 하니까 노동 강도가 세고 힘들지. 물론 다 어디든지 우리가 일을 하러 오면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기 얼마 전에 장산역에 거기 그 시설 개선을 해준다고 공사에서도 뭐 약속을 했는데 자꾸 잘 미루고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사람이 일이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간에 건강권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어찌 보면은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많이 차별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장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우리 청소 노동자들은 승강장에서 잠자고 정규직 다른 부서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위쪽으로 옮겨졌거든요. 근데 우리 청소 노동자들만 밑에 승강장에서 잠자라고 하는 거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교통공사에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실은 우리 서비스 지부가 전체 노동자들이 한 1000여 명 넘어 되는데 조합원 숫자가 3분의 1 정도밖에 조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은 좀 맘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청소하는 업체들이 전부 다 간변단체들이거든요. 간변단체들, 뭐 장애인 단체, 상위공정인 단체, 뭐 이 업체들이 계속 지하철 생긴 이래로 계속적으로 거의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용역업체가 뚫리면 우리 나이 든 엄마들이 말하자면 생계가 어려워서 나오는데 혹시나 잘릴까봐 회사에 뭐 미운털이 바뀌면 내가 본인들이 불이익 당할까봐 그런 면들이 많지. 공사서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조직이 많이 안 돼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지 않나. 바라는 점은 여기 교통공사가 부산시나 교통공사가 타 지역에서는 직고용된 업체 저기 사업장들도 있고 서울이나 인천 같은 데는 직고용됐잖아요. 근데 부산 지역은 뭐 시장이 새누리당 시장이라서 그러는지 하여튼 고용의 형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많은 이 노동자들의 이 생활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 거고, 그리고 용역이 업체가 있으면 세금도 나가고 이윤도 나가고 뭐 관리비도 나가고 거기에 나가는 벌써 금액만 해도 전체 설계 금액의 22% 정도가 약 빠지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을 다 합산해서 우리들을 직접 한다든지 상용적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러면 훨씬 더 이 많은 노동자들의 좀 삶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또 직고용 해주는 게 제일 바람으로 여기고 있죠. 노동자들의 지속된 처우 개선 요구에도 부산교통공사는 침묵을 지킬 뿐입니다. 지하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조리한 대우. 이는 부산교통공사만의 책임이 아닌 부산시 전체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참여TV 뉴스 정성은입니다. 네, 12월 초 부산의 많은 버스들이 버스 노선을 개편했습니다. 심지어 새로 생긴 버스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없어진 버스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버스 노선 개편, 시민들을 위한 움직임이었을까요? 정성은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핵심 교통 정책을 올해 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10월 19일 시민 편의 위주 버스 노선 개편 계획을 확정하고 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했습니다. 이번 노선 개편 계획은 시민들의 이용 맞춤형 노선 조정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와 권역별 교통 단절 해결, 교통수단 간의 환승을 위해 지난 상반기부터 준비 작업을 해왔으며 11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다소 복잡하여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첨녀TV에서 노선 개편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인 6개 노선 신설은 지금까지 시내버스 노선이 없었던 서부상권에서 동부상권으로의 직통 노선의 신설입니다. 이는 부산시의 주요 다리와 유료도로 및 터널 등을 관통하고 시내 주요 도로의 상습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노선입니다. 출퇴근 근로자 등 서민들에게 권역별 최단거리의 운행으로 인한 신속성과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의 효율성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버스 정류장과 도시철도역 명칭이 일치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것을 개선하였습니다. 버스 정류장과 도시철도역의 명칭을 같이 표시하여 편리하게 도시철도 환승이 가능한 정류장에 내릴 수 있도록 정비한 것입니다. 또한 시는 도시철도역 인근 정류장을 역사 중심으로 최대한 가까이 이동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대규모의 신규 교통 수요가 발생될 예정인 명지국제 신도시와 신호주거 단지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출퇴근 이용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녹산국가공단의 버스 노선 확대 계획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관 신도시 및 산간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사각 지역 해소를 위해 직행 노선을 대체하여 환승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와 인터뷰를 가져보았습니다. 서민들 위주로 출퇴근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근로자들 이용 편의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노선 개편을 했습니다. 노선 개편을 하면은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 다음에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 자기들 노선이 변경되면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그 노선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대체 노선이든지 환승을 이용하면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일부 반대도 있습니다만 찬성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이러한 계획 발표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타던 버스 쪽에서 이제 없어진다는 그런 공지가 붙어서 개편이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불편해졌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원래 제가 학교를 오기 위해서 타던 버스가 130번 버스인데 130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덕천동에서 만덕을 통해서 동래로 가서 부산대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부산시 쪽에서는 대안으로 동래에 가서 동래에서 다른 버스로 환승을 해라 라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덕천에서 동래로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래로 가서 환승을 하라는 건데 그럼 버스에서 버스 환승을 도와줘야 하는 건데 지하철로 동네까지 가서 거기서만 버스 환승이 가능하니까 그게 불편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불편 사항을 줄여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주로 한 버스 노선 개편이라 발표하고 있는 부산시의 홍보에 비해 실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첨녀TV 조은정입니다. 저도 그 부산대학교에서 김해로 넘어갈 때 많이 사용하던 버스가 있었는데 그 버스들도 전부 노선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과연 시민들을 위한 개편인지 이번 2016년 1월 달에 더 많은 노선의 개편과 그 다음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때에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짧은 소식 3가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채용 규모를 5% 가까이 늘린다는 소식이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 지역 공공기관 내년도 채용 규모는 올해보다 11%가량 줄어든 인원에 그칠 것이라는 다소 산방되는 전망이 있습니다. 부산 공공기관의 채용 예정 인원을 직무 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에 속하는 청년 인턴은 증가한 반면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전일제 일반직과 시간제, 고졸 채용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널브러진 쓰레기들과 더러워진 거리, 이곳은 부산의 대표적인 중심가인 서면입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안내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 구석구석은 쓰레기로 덮여 있습니다. 지난 3월 쓰레기 대란 이후 서면은 훨씬 깨끗해진 거리가 되었습니다. 시민의식의 변화가 얼마만큼 큰 변화를 이끌어오냐는 좋은 예시가 될 것입니다. 다만 공공쓰레기통이 여전히 부족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생탁 택시 고공농성이 23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 속에 비마저 내리는 오늘, 고공농성을 진행 중인 송봉남, 심정보 두 분의 마음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한 차례 협상이 더 있었지만 결국 결렬했기 때문입니다. 조속히 협상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부산시의회에서 진행되는 예결위에 방청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 홈페이지에도 질서 유지에 방해되지 않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 예결특위의 방청은 금지되었습니다. 오늘 입수한 영상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어쩌는 거야, 저 인간이. 얘도 위에 사람이 말이야. 이리 오란다. 저 인간이 다 있어 진짜로. 야, 누구한다. 왜뭐 하려고 안 돼? 당신이 와요. 당신이 어디에 오라 말아야. 사인답식 저기는 뭐야? 그래 정무과장이 시험 왜 뭐 하시는 거세요? 저 시청에 뭐 해? 관심이 있어서 시청을 방청을 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사람 치겠노 오늘. 저 양반 시청에서. 네, 이 영상은 오늘 그 자리에 있던 시민이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왜 방청이 되지 않은 걸까? 이유인 즉슨 대회의실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 바로 이유였습니다. 지난 몇 개월 전에 우리 시민들은 방청을 했습니다. 그 몇 개월 사이에 리모델링이라도 했겠습니까? 이런 어떤 궁색한 변명으로 시민들의 방청은 금지되었었고 여기에 붕괴한 시민들은 4시간 농성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직접 방문해 사과를 하고 시민들은 방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으로 이 예결특위가 진행되었기에 시민들의 방청을 금지한 걸까요? 부산 시민들의 손으로 뽑은 시의원들은 시의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의 대신에 일하고 있다는 그 점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부산 시민들이 투명하게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2월의) 부산 소식, 상반기 둘째 주, 셋째 주의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좋은 롯데 만들기 부산 운동본부에서는 롯데의 현지 법인화를 위한 서명전을 열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년어 서원을 운영하는 김수우 시인님의 사진전 쿠바라는 문이 시작했습니다. 중구 대청로에 위치한 스페이스 닷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1회 부산 사회적 경제 영화제가 16일부터 17일까지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막을 올립니다. 즐거운 영화 4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톡톡 튀는 연말 파티 쓸만한 친구들을 소개합니다가 23일 비밀기지에서 시작됩니다. 다큐멘터리 나쁜 나라가 개봉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국도예술관과 아트시어터 CNC에서 상영합니다. 비밀기지에서 단체 상영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저녁 7시에 저희들은 참여 뉴스로 찾아올 것입니다.
특별하게 이번 12월의 경우는 둘째 주, 넷째 주에 방영이 되므로 12월 24일 저희들의 제3회 참여 뉴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은 5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희들도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겨야 하니까요. 네. 그러면 다음 제3회 뉴스 때 찾아뵙고 다시 보기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3회 참여 뉴스를 통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